8월부터 국세청 AI가 도입된데 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 사업자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23년부터 사실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은 이미 시행했고요. 이번 25년 8월부터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시죠? AI는 패턴을 가지고 자동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이 업체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먼저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이 사업자를 분석해봤더니 위험도가 60점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가 곧바로 조사로 이어진다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AI는 단순히 의심되는 패턴을 선별한다. 결국 실제 조사 여부는 사람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전과 특별히 달라졌거나 더 세무조사가 많아질 거야. 또는 내 계좌를 국세청이 맨날 들여다볼 거야. 이런 생각은 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I가 뭘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신고자료 불일치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일 뻔한 부분이죠. 한 거래에는 매출자와 매입자가 있습니다. 자, 옷을 제조해서 판매한 제조업자 사장님이 매출자가 될 거고요. 이걸 소비자한테 팔려고 사입해가는 사장님이 매입자가 되겠죠. 두 사람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 신고한 금액과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이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쪽 사장님이 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I로 앞으로는 더 넓게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잘 쓰는 방법이죠. 엄카를 자녀에게 줘서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AI가 분석을 통해서 원래는 부모가 살던 지역에 기존에 쓰시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갑자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패턴으로 쓰는 내역이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의 집 주소 등과 비교해 가면서 자녀가 썼다는 걸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고한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자주 하면서 비슷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계속 송금되고 다시 반환받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부모 자식 간의 자금 대여 계약을 하고 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주고 이건 형식적으로 준 거니까 다시 돌려받는 행위, 이런 건 자금 대여 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 추려내겠죠. 자, 이쯤 되면 그럼 내가 매달 주는 부모님 용돈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건데요. 물론 이런 건 부모님의 경제력과 상황 등을 모두 판단해서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국세청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번 나눠서 송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상직으로 보일 때 은행 직원이 FIU에 신고한 내역도 국세청이 받을 겁니다. 이런 금융기관 자료를 AI가 받아서 학습을 해서 이런 패턴의 이런 사람들은 뭔가 현금 인출이 계속 반복되고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나는 두렵다, 내 계좌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도 있고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계좌를 국세청이 함부로 먼저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AI 발달로 조사자 선정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걸 조사하는 건 누구다? 사람이죠. 세무공무원들이 할 건데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AI 조사로 분석 대상의 범위는 확대됐지만 실상 조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의문이란 겁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도 이런 건으로 많이 조사에 대응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선정하는 거라서 전후 사정이나 예외적인 부분 이런 거를 검토 안 하고 그냥 대상자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건이었기 때문에 잘 소명해서 세금을 0원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는 평소 저희가 조언해주는 대로 절세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고 착실하게 계좌 이체 내용도 잘 관리하시는 대표님이셔서 다른 착오로 엑셀 수식 오류 정도에 대한 몇만 원 세금을 내고 끝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AI 세무조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사업자를 나이스하게 잘 관리하시고 제일 중요한 자금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 내용을 꼼꼼하게
적는 습관을 가지시면 조사를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송금은 더 주의해서 잘 적으셔야 되겠죠. 자, 국세청 AI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들 세금 신고를 검증하고 오류사항 안내 등을 광범위하게 한다면 아마 납세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확실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같이 가짜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질 거니까요. 자, 요즘 세수가 부족해서인지 확실히 사업자들 조사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평소 신고할 때 자료 제대로 준비해서 누락 없이 잘 신고하시고, 그래도 조사 나오면 이체 내역과 거래관계 등을 잘 정리한 내역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꼭 전문가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대응하시면 문제 해결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8월부터 국세청이 실시한다는 AI 세무조사 이제 뭔지 아셨죠?